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도 없이 맞벌이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3년 전 결혼할 때 양쪽 집에 지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시댁이 그럴 상황이 안 됐고 저희 친정에서 그나마 얼마라도 해주시려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돈 모아둔 거랑 제가 모아둔 돈 합치고 모자란 얼마는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했죠. 살림도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우니 남편은 뭘 하자 말자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었고 저는 저대로 빨리 돈 모아서 자리 잡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돈을 아껴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어릴 때 시부모님들께서 이혼하셨다 하더라고요. 두 분이 헤어지면서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이 데려다가 키우셨고 시모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를 데려다가 키우셨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그동안 재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따로 살며 각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아버님 쪽도 여유가 없고 어머님 쪽도 형편은 어렵지만 그나마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두 분이 아직까지 남처럼 살고 있어서 저희 결혼식은 물론이고 상견례 할 때도 어머님은 같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조차 자기 생모는 지금까지 10번도 본 적 없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양가 상견례 하기 직전에 시어머니 댁에 남편과 따로 방문해서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한번 보고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종종 시어머니께서 술 먹고 남편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하셨고 저는 신우에게서 전화는 아니지만 문자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남편의 생모와 친동생이 맞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서 살았고 크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그저 결혼할 때 예의상 한 번은 인사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찾아간 거지. 이제 와서 애틋한 가족놀이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더라고요. 30년 가까이 아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와서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니까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갑자기 연락을 다시 하시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도 이해 못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연락을 그만하라 할 수는 없었으니 적당히 받아주고 선 넘지 않게 조정하고 지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의 연락은 술 취해 저희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신세 한탄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었고 가끔 제게 연락하는 시누이는 엄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며 종종 안부 연락하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부모 자식은 뗄 수 없는 관계고 제가 결혼해서 시모 며느리 관계가 성립하니까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고 말을 할 생각이라면 뭐라도 시어머니 노릇을 해준 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제대로 된 시댁 대접을 바라는 건지 사람들이 참 염치도 없구나 싶었죠. 저보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씩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인사하러 찾아오라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바로 흘려버렸어요. 제가 그리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평소에 용건 없으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먼저 연락을 잘 안 드리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남편을 키워주셨던 시아버님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이혼한 시어머니한테 제가 잘 보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우가 뭐라고 하던 말던 크게 신경 안 쓰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제가 연락드리는 것보다는 아들이 직접 전화하는 걸 더 좋아하실 테니 그 이후로 명절 전이나 5월에 어버이날이 되면 남편을 시켜서 당신 어머님께도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라고 말하는 정도였죠. 딱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거나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너무 오바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 통해 종종 서로 연락하고 가끔 저한테도 한 번씩 연락이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이 대면대면하게 지냈었습니다. 어차피 시모와 신우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굳이 차 타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서로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신우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동네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신우의 예비 신랑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매번 올라올 때마다 꼭 남편이나 제 얼굴을 한 번씩 보고 내려가셨어요. 상견례 끝나니 한복 맞추러 올라오기도 했고 예식장 사전 답사나 예물을 정하는 날에도 꼭 저희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엔 밖에서 잠깐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 한번 하시더니 기억 후 저희 신혼집에 한번 와보고 싶다 하셔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초대해서 식사 대접까지 해드렸어요. 그래도 제 성심성의껏 음식을 차려드렸고 장 보느라 돈도 많이 썼습니다. 사전에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예의상 물어봤는데 기껏해야 소불고기 정도 생각하고 있었더니 꽃게탕에 갈치조림이 드시고 싶다 하더라고요. 시장 가서 비싼 꽃게랑 갈치 사다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차려서 대접해드렸습니다. 하필 그때가 월말이라서 저희 생활비도 간당간당했는데 조금 무리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드렸죠. 어차피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신우가 결혼식 끝나고 나면 당분간은 또 마주칠 일 없겠다 싶었으니까요. 저나 남편 입장에서는 빠듯한 살림에서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월급 관리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월초 10일에 부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적금을 싹 다 이체해놓고 남편과 제 용돈 30만 원씩 보내준 다음에 그 달에 있을 공과금을 처리해버립니다. 적금 먼저 빼놓고 쓸 돈 다 빼놓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아요. 저희가 식비로 한 달 쓸 수 있는 돈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 외식이나 외출 비용까지 모두 그 돈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는 카드를 조금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카드값만큼 더 채워넣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가 아끼면서 생활하게 되고 부부 수입의 최소 60% 이상은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가 하필 월말이기도 하고 생활비가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비싼 재료 사다가 음식을 해드렸더니 여윳돈이 없었어요. 식사 마치고 가는 길까지 배웅해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신우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초대해서 밥 먹고 왔는데 용돈 한 푼 안 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네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집까지 불러서 음식 해다 먹인 게 아닌데 저도 너무 짜증나고 속상했죠. 남편에게 당신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다신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그 말 듣고 황당해하면서 그래도 낳아준 부모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린 건데 용돈까지 바라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더군요. 신랑도 그 이후로 열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 안 하고 살았고 저도 종종 카톡이나 문자가 와도 답장조차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시아버지한테나 잘해도 모자란데 그런 분들 비위까지 맞춰가면서 결혼 생활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워낙 예전부터 생모와 떨어져서 살았고 그 사이에 왕래도 없었기 때문에 여동생이나 친엄마에 대한 별다른 감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예의상 최소한으로 해드리려 한 건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바라시는 건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밥까지 거하게 먹이고 싫은 소리 들으니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지라 최근까지도 정말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신우가 갑자기 제게 문자를 보내서 시어머니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초기에 건강검진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 제거 수술 받고 관리 잘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에 예약도 잡고 왔다 갔다 진료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님은 저나 남편한테 연락 한 통 없으셨고 단단히 기분이 상하셨는지 남편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셨어요. 괜히 아픈 사람한테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조금 참고 더 잘해드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다가 언제 한번 날 잡고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남편이 또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으셨고 제가 신우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집에 있다 하더라고요. 기분 풀어드릴 겸 식사라도 대접할 테니 모시고 나오라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저희와 나가서 먹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올 필요 없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었고
선물이라도 드리고 오자 싶어서 마트에서 한우 조금 사고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사골국을 몇 팩 사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할 것까지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막상 갔더니 반겨주시고 집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저녁 먹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셨겠나 싶어서 같이 저녁까지 먹기로 했어요. 저희가 사갔던 고기를 굽고 대충 차려놓고 둘러앉아 있었는데 첫 술을 뜨기도 전에 신우가 저와 남편에게 서운했던 점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랑 언니가 엄마한테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엄마는 암에도 걸렸고 당뇨도 있는데 그동안 연락도 한 번 안 하니까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병이 나는 거야. 저는 예전부터 계속 듣던 소리니까 그냥 또 시작이구나 하고 지겨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지금까지 아빠한테 한 번 연락이라도 해봤어? 이번에 결혼한다고 남편 될 사람을 아빠한테 데려와서 보여주기라도 했냐? 순식간에 밥 먹으려던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졌고 신우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렸나 싶었는데 잠시 후에 소리를 빽 지르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니?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오빠가 어떻게 내 앞에서 아빠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 라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더 이상 식사고 뭐고 그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도 같이 화를 내면서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맞받아치고 싸우기 시작하길래 제가 말리고 끌고 나왔어요. 남편이 따로 준비해갔던 용돈 봉투를 어머님께 쥐어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서로 만나서 기분 좋게 밥 먹을 일 없을 것 같다면서 이제 와서 뒤늦게 연락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남편 표정은 정말 좋지 않았고 제가 옆에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도 혼자 남편 키우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사셨어요. 안 해본 일 없을 정도였고 지금도 시댁 형편 어렵지만 아버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원망스럽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물려줄 거 없어서 미안하다면서 항상 제 얼굴 보기 민망해하시고 지금도 신세지기 싫다고 용돈조차 거부하시면서 아버님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시거든요. 비록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니까 아버님께는 더 마음이 쓰입니다. 조금 있으면 연세가 이른인데 아버님이라고 아픈 곳이 없겠어요? 매일 나가서 몸 쓰는 험한 일하고 오시니 파스 냄새가 마를 날이 없는데 신우 말만 들으면 어머님이랑 신우 쫓아내고 남편과 저희 아버님이 호의호식하고 사는 줄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예전에 이혼하게 된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미 따로 살게 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누구 잘잘못을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양쪽 모두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제 연세도 있으니 여기저기 아픈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시어머니만 피해를 받았고 지난 시간 고생 많았으니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낳아주신 친엄마라고 종종 연락도 하고 가끔 한 번씩 찾아가서 얼굴 보는 일도 있었는데 신우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 한 통 해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무슨 자식 도리,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고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아예 그쪽 식구들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저한테도 번호 다 차단해버리고 앞으로 걸려오는 어떤 연락도 받지 말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면서 결혼할 때도 저를 데리고 인사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늦게 이제 와서 자식 노릇하려고 하니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가족처럼 지내긴 힘들 것 같다네요. 자꾸 저한테까지 연락해서 며느리 도리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두 사람이 아직까지 아버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남편은 용납할 수 없답니다. 그냥 이대로 연락 끊고 남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나 신우 쪽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한테 빌붙어서 조만간 생활비 병원비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연을 끊고 안 보고 지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일이죠. 시모나 신우가 저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더 이상 챙기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럴 시간이나 돈이 있으면 저희 시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따로 산 지 30년이면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연락을 끊어도 진짜 끊었어야 했는데 남편이 모질게 하질 못해서 참고 지내다가 이번에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약해졌었나 봐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고 이젠 누굴 버리고 누구를 챙겨야 할지 확실하게 판단이 섰습니다. 은근슬쩍 아픈 본인 엄마를 제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모시고 살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